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 프로라는 이름의 책상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책상 광고 자료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제품 설명서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공간,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건강과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좀 파헤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책상의 기능 하나하나를 그냥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이 기능들이 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어떤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단순한 책상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삶의 작은 생태계를 바꾸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자료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스펙 나열이 아니거든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 예를 들면 허리 통증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걸 기술과 디자인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마 건강이라는 필요에서 시작해서 안정성이라는 신뢰, 그리고 앱 연동을 통한 습관, 내 문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책상을 필요로 하게 됐을까요? 이 제품의 핵심은 역시 터치 한 번으로 높이가 718mm에서 1218mm까지 거의 50cm로 오르내린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된 걸까요? 그게 바로 현대 사무 환경의 가장 큰 딜레마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바로 앉아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 몸은 원래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됐는데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거의 묶여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한 사용자분의 후기가 이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니까 경추 디스크에 허리 통증까지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한 이야기네요. 저도 한 오후 서너 시쯤 되면 허리가 뻐근해지면서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용자분은 모션 데스크를 쓰면서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가 안 아프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업무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책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수동적인 받침대에서 능동적인 컨디션 조절 장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용자 후기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보니까 아이보, 이분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허리랑 거북목 건강 챙기는 건 기본이고 이걸 상상 이상의 영향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작업 효율이랑 생산성까지 올라갔다고 느끼셨대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인쇄공학 하면 그냥 비싼 의자 정도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책상까지 포함해서 전체 작업 환경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액티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우리 몸에 계속 맞춰주는 거군요. 네. 우리 몸을 환경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상 높이를 거의 1.2m까지 올리면 그 위에 무거운 모니터랑 노트북 이것저것 올려져 있을 텐데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살짝만 쳐도 막 흔들거리거나 커피라도 쏟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시고 그래서 안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안정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안정성, 그러니까 좀 더 지능적인 안전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이 책상에 이중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충돌 방지요? 책상이 움직이다가 어디에 부딪힌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책상 아래에 놓아둔 서랍장이나 의자 팔걸이, 아니라 아이 장난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높이를 낮추다가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냥 멈추는 걸 넘어서 살짝 위로 되돌아가는 롤백 기능까지 있어요. 끼이는 사고를 막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물건이 책상이랑 장애물 사이에 끼어서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감지하는 거죠? 그냥 압력이 가해지면 멈추는 그런 단순한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랬다간 이미 물건이 꽤 찌그러진 다음일 테니까요. 맞아요.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압력 센서였다면 이미 늦었겠죠. 이 책상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요. 자이로 센서요?
네. 혹시 스마트폰 화면 가로로 돌리면 화면이 따라서 휙 돌아가는 거 아시죠? 아, 네네. 그게 바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가 기울기를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상도 똑같아요. 장애물과 부딪히는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상판의 각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센서가 그걸 즉시 감지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압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먼저 감지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네요. 가구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안전장치를 넘어서 책상이라는 사물이 어느 정도의 상황 인식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거죠. 자동차의 충돌 방지 시스템이 가구에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마음이 놓이는 기능이죠. 자, 하드웨어는 충분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AI 데스크라는 스마트폰 앱이랑 연동이 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첫 반응은 이건 좀 과한데? 였어요. 책상에 앱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위아래 버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혹시 그냥 보여주기 시키는 일종의 기믹 아닐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마트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게 다 유용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앱의 핵심은 원격 조종이 아니에요. 바로 개인화와 습관 형성에 있습니다. 개인화와 습관 형성이요? 네. 앱에 자기 키나 앉은 키 같은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요. 인체공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책상 높이를 추천해줘요. 이 정도면 편하겠지 하는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건 좀 다르네요. 일종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일 스탠드업 계획이라는 기능이에요. 하루에 2시간은 서서 일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두면 앱이 시간을 기록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알림을 보내주면서 격려까지 해줘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앱은 마치 옆에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걸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넛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라 행동을 디자인하는 도구에 가깝군요. 아까 그 아이보, 그분 후기에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한 것도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웰네스 트렌드가 우리 가구에까지 들어온 모습인 거죠.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걸음수를 세고 심박수를 체크해서 우리 건강 습관을 관리해 주듯 이제는 책상이 나의 근무 자세와 시간을 기록하면서 건강한 업무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동적인 가구가 능동적인 건강관리 파트너로 진화하는 순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안전, 스마트 기능까지 정말 화려한데요. 하지만 결국 책상은 매일 쓰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첨단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죠. 제가 지금 제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난 전자뱀들이 사는 둥지 같아요. 온갖 케이블이 뒤엉켜서요. 아하,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현대인의 책상은 사실상 작은 발전소나 다름없죠.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충전기, 조명.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전선을 필요로 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한 사용자분은 이 책상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으로 바로 그 선정리 기능을 꼽았어요. 화려한 모션 기능이나 앱이 아니고요. 의외인데요. 그만큼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제품은 책상 하부에 하부 배선 박스랑 전선 보호 덮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멀티탭이랑 온갖 어댑터, 지저분한 선들을 그 안에 다 숨겨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으로 달려있군요. 네, 책상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선이 걸리적거리거나 뽑힐 염려도 없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매일의 사용 경험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아무리 똑똑한 책상이라도 발밑에 케이블이 잔뜩 엉켜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소재나 사이즈 같은 기본적인 선택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이죠. 상판은 E0 등급 친환경 자재를 썼고 다리는 튼튼한 철제고요. 사이즈 선택의 폭도 꽤 넓어서 깊이는 750, 800mm,
가로폭은 1200mm부터 최대 1800mm까지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방부터 넓은 사무실까지 다 대응이 가능한데 여기서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함정 아닌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책상 깊이 사이즈에 따라 호환되는 파티션, 그러니까 스크린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깊이 750mm 책상에는 뉴 업앤다운 스크린만 맞고 800mm 책상에는 뉴 패브릭 스크린만 호환이 된대요. 영 작은 정보를 놓치면 나중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죠. 결국 아무리 스마트한 가구라도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재밌는 디테일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 프로라는 하나의 제품 정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훨씬 더 넓게 뻗어나갔어요. 단순히 움직이는 책상이 아니라 현대인의 일하는 방식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기술과 디자인을 만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탄생하는지를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 책상은 더 이상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루피 조절과 안정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인체공학적 도구이고, 둘째, 자이로 센서와 앱 연동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습관을 관리하는 스마트 기기이며, 셋째, 깔끔한 선 정리와 맞춤형 사이즈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생활 솔루션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후기들은 이런 복합적인 설계 의도가 사용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다닿고 있다는 증거고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책상은 앱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너찌하잖아요. 앞으로 침대, 의자, 책상처럼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있는 사물들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면서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 유용한 도움인가 불필요한 간섭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과연 기술이 제안하는 더 나은 삶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보편적인 건강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혹시 기업이 원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더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삶을 최적화해주는 기술의 달콤함과 그 기술의 설계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의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경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